네, 작은 미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날씨가 지금 요즘에 많이 덥죠?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습도가 많은 상태에서 해가 뜨고 열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미용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활기찬 미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은 미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어떤 걸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거에서 나의 직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살아온 역사에 대한 직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참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은요 부푼 꿈을 안고 미용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격증을 따서 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보고 낮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쳐다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옛날에는 뭐 이가정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박준호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요즘 잘 나가는 데는 이제 뭐 준호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철호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박승철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롤 모델을 삼아서 내가 진행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용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을 시작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직접 가서 공부하기에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건상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 박봉이에요. 유명한 사람으로 갈수록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에서 30만원 정도의 페이를 받고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동안 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페이가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뭐 주 5일 근무만 하고 요즘 세상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이제 월급을 많이 받긴 하지만 문제는 어때요? 그만큼 스승들이 지식을 별로 가르쳐 주진 않죠.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지 않아도 어때요? 남아서 스승들이 많은 거를 지식을 전달해주고 정도 많이 주고 그래서 평생 가는 그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그 사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체인점을 만들어서 이 사람도 내고 이 사람도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큰 원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미용실을 체인점을 각자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체인점이 2개, 3개, 4개 많게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체인점을 운영하는 준호헤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한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내가 계속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브랜드에 근무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프로필에 대한 내용을 주제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자격증에 대한 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얘기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느 스승님한테 밑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직위는 저절로 상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 사람을 믿고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좀 아까 얘기했듯이 준호 원장님, 저번에 이제 일본 갔을 때도 준호 원장님이 이제 강연을 하는 거 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지점장들이죠. 원장님이죠. 그죠? 지점장님, 원장님이 그걸 일을 하면서 어떻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준호 원장님은 어때요? 끝까지 미소 따랐다는 거죠. 따랐기 때문에 그 원장님 따라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같이 동망성장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되는 그런 원장님이 됐고 그런 브랜드가 됐던 거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저 훌륭한 스승이 있었으면 그 밑에 제자를 막 키워서 이 사람한테 호정을 하나씩 내줬었거든요. 호정을 내줬다 보니까 그 호정을 내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자기도 그거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지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식으로 관련된 지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지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좋은 스승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데 주는 데 가요.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는 데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장 지금 돈 많이 받는 데를 가요. 돈 많이 받는 데를 가면 원장님도 이 사람한테 정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적당한 페이를 주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런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정이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책임있게 호정을 내주면 어때요? 옛날처럼 열심히 안 합니다. 내가 원장이라고요, 어깨에 힘만 들어가요.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는 체인점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훌륭한 스승님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죠? 나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너 누구누구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죠? 결론적으로는 그게 바로 프로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사람한테 배워서 어떻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는 잘하겠구나. 10번 잘하는 원장님 밑에서 내가 수화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이 원장님 밑에서, 되게 유명하신 원장님 밑에서 나는 오랫동안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번은 잘하겠구나. 아니면 나는 염색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웠으면 이 사람은 염색을 정말 잘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커트를 잘한다 그랬으면 커트를, 이 사람은 정말 커트를 잘하겠구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는 원장님 밑에 공부를 했으면 이 사람 마케팅은 정말 잘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시대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한테 좋은 지위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브랜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사실 좋냐면, 고객님들한테 참 좋습니다. 어떤 고객님 밑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내가 근무를 했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필을 지금 제가 다 걸어놨어요. 걸어놓으면서 제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프로필을 제가 싹 걸어놓습니다. 고객님들이 직접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근무했다. 사실 잘 보면 개인 미용실에서 근무를 한 거는 사실 어디 보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내 마인드나 이런 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해요. 그걸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 직원들도 되게 많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어떻죠? 취업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취업이 잘 돼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님도 거기 그렇게 유명한 데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할 때도 똑같이 내가 샵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브랜드에서 근무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프로필을 걸어놓으면 고객님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객 창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제가 동네 미용실에서 이렇게 잘 보면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프로필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전 근무를 했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를 했고, 박승철에서 몇 년에서 몇 년 근무를 했고, 이철에서 몇 년에서 몇 년 근무를 했고, 이렇게 각자의 그 프로필에 맞게끔 어느 대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다 찾아가면서 근무를 했던, 그래서 프로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필이 내가 근무한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좋은 프로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지금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원장까지 내가 샵을 오픈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상태에서 오픈을 하셨어도 그런 모든 거가 뭐죠?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좋은 역사야. 프로필이라는 건 뭐죠? 내가 걸어온 길이거든요. 내가 걸어온 길을 어떤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필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에서 공부를 했으면 뭐합니까? 그쵸? 그 순간에는, 내가 근무한 그 순간에는 뭐죠? 따라쟁이가 된 거죠. 따라쟁이가 된 겁니다. 따라쟁이가 된 거에서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따라쟁이에서요. 따라쟁이에서 내가 더 발전된 사람이 있기 위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 창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쟁이에서 어떻게 해요? 창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프로필이 역사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놨으면 역사에서는 따라쟁이가 된 상태에서 뭐예요? 창조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항상 내가 따라쟁이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당연히 높은 사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브랜드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든 거는 제가 모방을 한 거잖아요. 모방을 한 거에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기법이나 모든 시스템을 내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쵸? 우리 창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창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창조는 모방을 얼마만큼 따라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방의 깊이. 모방을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나 그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내가 얼마만큼 따라했느냐에 따라서 창조는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기로 그냥 했느냐, 내가 그냥 일하는 데서 내가 여기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해요. 오늘 손님만 받아요. 손님만 받고 손님이 오면 그냥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오으니까 가게가 여기 원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블로그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나도 블로그를 포스팅해서 내가 손님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쵸? 저기 뭐 로또 같은 게 뭐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주워서 갖다 놓기도 하고 하다못해 청소 같은 것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럼 모든 거 오너는요 모든 게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게 사실 맞는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일 때는 그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직원일 때는 그게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오너가 됐을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오너가 되기 위한 그런 오너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따라쟁이가 되면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쟁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따라쟁이를 많이 했을 때요 내가 정말 오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취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창조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따라쟁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는 맨날 시간 와서 시간 해오고 손님만 오시면 받아. 내가 손님을 받으려고 노력지 안 하고 손님이 오시는 것만 받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오픈하게 되고 가게가 잘 될까요? 나 어디 근무했어? 근무한 게 어떻게 돼요? 근무한 게 자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죠? 완벽한 따라쟁이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따라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 완벽한 따라쟁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작은 미용실이라도 사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미용실이라도요 큰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큰 미용실이나 작은 미용실이나 사실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은 미용실일수록요 큰 미용실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도전을 해야지만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큰 미용실보다 작은 미용실이 사실 마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순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인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순수익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나 내가 좋은 스승을 모시고 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브랜드에서 내가 따라쟁이가 돼서 모방을 굉장히 열심히 모방을 하다 보면 훌륭하게 많은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모방을 하다 보면 창조가 이루어져서 나의 직위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객님들이 이 사람한테 머리를 했어. 와 정말 열심히 잘한다. 참 머리 예쁘게 잘한다. 정말 커트 정말 잘한다. 파마 정말 잘한다. 염색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격증이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자격증이라는 말.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선생님들은 좀 많이 찾았던 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담동에 있는 토탈샵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거기 미용실에 많이 와서 머리를 해요. 연예인들 어릴 때 연예인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직접 머리도 시술해보고 제가 이제 많이 해봤죠. 그쵸? 지금도 탑 탤런트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손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 또한 어땠죠? 브랜드 같은 경우 이가자나 이런 데서 막 최가을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해봤고, 그래서 브랜드 있는 데서 근무를 해서 제가 따라잡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따라잡기를 많이 하고, 근데 거기서까지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딱 냈습니다. 결단을 낸 게 뭐예요? 미용장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게 뭐죠? 나라에서 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하고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하고, 제가 옛날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 호주로 이민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가서 나의 기술을 펼쳐볼까, 그런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호주 이주공사를 했더니 4천만 원을 달라 그래요. 4천만 원을 달래요. 취업비자를 3년 보장하에 취업비자를 3년 하는데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미용실에서 퇴사가 되면, 3년 안에 퇴사가 되면 그걸 끝이에요. 4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유명한 그 커트 강사님을 내가 쫓아가서, 그때는 또 이제 학원에 또 욕심이 있어요. 교육에 욕심이 많아서 학원에 가서 내가 좀 가서 원장님한테 한 돈 1,000만 원 주고서 내가 공부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게 미용장 자격증이에요. 미용장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위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사람이 되어요. 미용계 미용인들 중에 120만 중에, 미용계 120만 중에 어떻게 되죠? 120만 중에 지금 미용장이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에서 조금 넘어요. 120만의 미용인 중에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미용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용장이 그냥 따는 자격증이라 생각하고, 그것 안 따도 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용장을 따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거는 제가 어디 가서 딱 갔어요. 갔더니 미용장을 땄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뭐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또 미용에 관련된 내가 이제 어디 갔을 때 굉장히 위대해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 하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회 활동을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꼭 저기 뒤에다 뭐라고 쓰냐면, 미용장님 하시고요. 제일 1순위로 어디를 앉혀드리고 커피나 이런 걸 먼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냥 미용사였으면, 미용실 원장이었으면 그런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이제 봉사를 가고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어때요? 상단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상단에 앉아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꼭 미용인들한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미용인이 아닌 우리는 가끔씩은 조금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미용인들한테 지위가 높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용인들보다는 사실 사회적 바깥으로 미용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사실 더 우대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미용인한테 우대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용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가장 빠른 속도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용장이라는 타이틀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미용계의 1% 안에 드는 미용인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미용인. 또 방법이 있습니다. 미용장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죠?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나가서요, 국제대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시면 돼요. 금메달 따시면 돼요. 돈 많이 듭니다, 근데. 미용장은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고,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진다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7년 이상이 되면 미용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능장이 된 상태에서 바로 윗단계는요,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대기 위해서는요, 서류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장님이 되시면은요, 나라에서도 월급을 줘요. 좋죠. 평생 죽을 때까지 월급을 줍니다. 그 대신에 행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쇼나 이런 건 항상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지 않거든요, 돈. 근데 미용장은 돈 안 줘요. 미용장은 뭘 했다고 해서 뭘 주지를 않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땄다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미용인들의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가셔서 금메달 따시면 돼요. 국제대회가 나가서요, 내가 그러니까 미용 올림픽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능대회에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해요? 금메달 따시면 돼요. 근데 또한 금메달 따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연금 나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또 연금 나와요. 그리고 또한 뭐죠? 금메달 따시면은요, 후학을 제자를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상위 랭크가 되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미용장이 되시면은요, 미용장이나 이런 국가대표가 되시면은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은요, 교수도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 학위를 분명히 취득을 하셔야겠죠. 석사나 박사나 이런 취득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겠죠. 이런 모든 걸 가능하게끔 만드는 건 누구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브랜드를 근무를 하고 프로필을 내가 역사를 만들어서 좋은 프로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죠? 미용장을 공부를 하시는, 나라에서 주는 미용장을 공부를 하시다거나 아니면 전국구 기능대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커트를 나가든지 헤어바나이트를 하든지 업스타일을 하든지 이런 모든 기능대회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대회에서 자격증 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전국대회, 전국구 대회에 나가서 기능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국제대회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올림픽은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연결되어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요,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요, 그만큼 다 뽑아내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저한테 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용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손님들이 믿음을 갖고 더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고객님들이 저를 더 믿을 수 있는 거는 뭐죠? 경력이 많고 내가 누구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를 그냥 낮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일반 동네 미용실의 원장이었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 저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부터 한 단계 또 뛰어넘는 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드냐면 바로 나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떠밀어서 해보는 거예요. 너 한번 저기 좀 해봐. 미용장 좀 해봐. 너 국가대표 나가서 올림픽 측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좀 따봐. 등 떠밀어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냥 그럭저럭한 미용실 원장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일반 손님들한테도 내가 인정을 받는 미용인이 될 것이냐, 또한 미용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미용인이 될 것이냐, 그거는 따라쟁이를 열심히 하고 원장님이나 오너들을 훌륭한 스승님들을 따라쟁이가 돼서 그냥 따라쟁이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따라쟁이가 돼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차후에 뭐죠?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관련된, 항상 민간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 나라에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게 훨씬 더 내가 값진 사회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요, 여러분들도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높이 올려보십시오. 또한 봉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어때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는 더 상승하고 올라갑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